일단은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교과서 천천히 읽어드리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우선은 화면 좀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순환 과정을 배울 건데 267페이지에서 지구의 기후는 왜 변했을까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3가지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지구 변화 요인이고 지구 변화 요인. 그러면 지금 기후 관련해서 있는데 3가지 가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구 외적 요인, 내적 요인 2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내적 요인, 외적 요인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보면은 대규모 화산 분출이 일어나서 수륙 분포가 뭐 이동을 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요거는 내적 요인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화산 분출. 화산 분출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기후 변화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 우리 대멸종할 때 배웠거든요. 대멸종할 때 뭐를 배웠냐면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은 요 화산재가 문제였어요. 화산재가 대기 중에 분출을 하면은 가장 큰 문제는 뭐 조성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햇빛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요 키워드는 뭐냐면 화산 분출로 인해서 글씨 조금 더 키웠는데 잘 보이나요? 화산 분출로 인해서 화산재가 발생을 하고 얘가 햇빛을 가리는 거죠. 햇빛을 가린다는 말을 햇빛 차단으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기후니까 온도가 어떻게 되냐? 온도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가설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력 분포가 변하기 때문이다. 요거는 이제 지금의 현생 수력 분포는 신생대 때 완성이 됐었죠. 뭐 지금은 이제 막 대륙이 분리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거 요인으로 인해서 과거에 변화가 심했었다. 그래서 뭐 대륙성 기후, 해양성 기후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지구의 자전축. 요거는 이제 외적 요인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자전축이 주기에 따라서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인지 값을 보면은 23.5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축이 변환되면은 현재보다 더 기울어지게 되면 여름과 겨울에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의 차이가 커져서 지구의 연교차가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우리가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지 않다면 햇빛이 뭐 태양빛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받는 데만 받고 안 받는 데는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받는 곳만 많이 받고 절 받는 곳은 계속 적게 받고. 그런데 이제 축이 기울어져 있으면 또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자전축에 따라서 받는 에너지 양에 따라서 연교차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구분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다 얘들 다 자는 거 아니야? 했던가? 내적 요인, 외적 요인. 방금 내적 요인에 화산 분출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놓은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온실기체예요. 그리고 온신이 아니라 온실기체. 온실기체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하면서 저번 시간 얘기를 했었고 이게 어떻게 되고 있냐?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표의 반사율. 지표의 반사율 변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왜 산림화가 파괴되고 그냥 사막화가 되는 지역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반사율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지금 지표에 있는 조성에 따라서 이렇게 반사율이 변할 수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내적 요인이고, 이제 외적 요인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게 지금 자전축도 나와 있지만 아무래도 이 기후 영향에 주는 태양이죠. 그래서 태양의 활동 변화. 이거 중학교 때랑 초등학교 때 뭘 들어봤었냐면 태양풍 하면서 막 들어봤을 거예요. 하여튼간 태양 활동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그 다음이 이제 자전축이죠. 자전축의 기울기. 그러면 이제 요거는 시험 대비용으로 자전축이 이렇게 나와서 현재보다 더 기울어지면 그러면 각도가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후가 연교차가 더 커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다 적을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니까 색깔을 조금 다른 색으로 해서 보면은, 기울기가 더 커진다. 그럼 각도가 지금 23.5인데 23.5보다 더 커진다라고 하면요, 더 기울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교차가 더 커진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겨울에는 더 추워지고요. 여름에는 더 더워진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연교차가 더 커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쌤이 카메라 꺼놓고는 괜히 막 손짓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카메라 꺼져 있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어쨌든간 쌤이 열심히 손짓도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정도로만 내용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쌤, 글씨 잘 안 보이나? 가설 2번은 내적 요인이에요, 외적 요인이에요? 여기는 지금은 잘 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생대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막 지금 막 대륙이 막 판이 이동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진 않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과거에는 이 요인이 기후변화에 영향이 컸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가 막 몇만 년 살고 지나서 과거의 기후를 유추하는 데는 수리분포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막 속도가 너무 우리가 느낄 정도는 아니니까. 이동은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느낄 정도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것도 영향을 주긴 한다. 그러면 이거는 엄밀히 두 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한다면 이제 내적 요인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장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니까 이거는 시험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 내적 요인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 자체적인 요인이 내적 요인이야. 그러면 이제 지구 외부적인 더 큰 우주 같은 범위에서 해당되는 게 이제 외적 요인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거. 자, 화산 분출이 일어나면 기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나 내려가나? 네,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화산 분출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화산재가 마구마구 생기겠지? 그럼 기후는 어떻게 돼? 올라가 내려가? 좋아요. 내려가죠. 그쵸? 장주환이가 대답해줬냐? 어쨌든간 대답 좀 해줘요, 같이. 자, 고마워. 자, 그 다음에 또 자전축의 기울기가 더 커졌어요. 그러면 연평균 온도차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져요. 땡큐. 겨울에는 더 추워지고 여름에는 더 더워진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자, 한 페이지. 선생님, 마이크 소리가 작아요. 진짜. 지금은 좀 어떠나? 지금은 더 크나요? 똑같나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 이게 마이크가 구린가벼. 이런. 쌤이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하려고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시험에 미친 듯이 많이 나와요. 오늘 외울 것 좀 많습니다. 자, 여기가 몇 페이지냐면요. 268페이지고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과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대기 대순환. 요거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순환이 일어나는데
대기도 순환이 일어나고요. 해수도 순환이 일어나요.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서 주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왜 순환이 일어나는가? 왜 순환이 일어나는가? 요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외울 게 많고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왜 순환이 일어나는가? 그다음에 대기 대순환의 내용에 대해서 모두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위주로 시험 준비하셔야 돼요. 김동현이 나갔다는데? 어쨌든 간. 자, 그래서 요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그대로 영상 다 업로드 되니까 나중에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복습을 할 때 꼼꼼하게 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대기와 해수는 순환을 하는데 이게 왜 순환이 일어나냐? 요거 내용을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 기후는요. 잠시만요. 선생님, 저도 수업 중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기후는 여기 보면 태양 에너지를 근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태양 에너지를 근원으로 하고 있는데 요게 단순하게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그리고 자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밑줄을 나중에 책 받으면 그으셔야 되는데 저위도 지역과 고위도 지역에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 양의 차이가 있어요. 요거 먼저 한번 이해해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선배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했거든요. 저위도 지역 하면 떠오르는 게 선배들은 북극, 남극을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저위도 하면 떠올리는 지역이 적도 부근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저위도 지역 하면은 적도 부근이고요. 고위도 지역 하면 극지방이에요. 북극, 남극이 고위도 지역입니다. 그러면 태양의 빛을 받을 때 저위도 지역과 고위도 지역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를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태양빛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저위도 지역은 단위 면적당 많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오게 돼요. 고위도 지역은요. 저위도보다는 값이 더 적어요.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손전등 예시가 가장 쉽거든요. 손전등이야. 손전등 이렇게. 그러면 직각으로 비쳤을 때는 밝고 쨍한 그래서 동그란 손전등이다 그러면 동그란 원이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기울였다. 내가 이렇게 기울여서 빛을 이렇게 비췄다 그러면 이게 원이 더 넓어지면서 흐린 빛이 조명이 되는 거죠. 이거 아마 손전등 기울기 하면서 많이 한번 겪어봤을 건데 그러니까는 즉 면적이 좁으면 에너지 값이 커지는 거고 면적이 넓으면 들어오는 값은 똑같으니까 값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많은 양이 들어오고요. 에너지가 많은 양이 들어오고 그러면 저위도에 비해서 고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적은 양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면요. 많이 받는 곳은 계속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곳은 계속 적게 받아서 에너지 불균형 상태가 돼요. 에너지 불균형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순환이 왜 일어나냐? 요거에 대한 답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위도별 에너지가 불균등하기 때문이에요. 위도별로 에너지가 불균등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요거 때문에 순환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동을 하냐? 이동을 하는 건요. 대기도 순환을 하고요. 해수도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균등을 해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는 것이 무엇이냐? 대기하고 해수이다. 자, 요거 관련해서 그림을 그리면 좋은데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그림 예시 한번 볼게요. 자, 태양의 고도가 높다, 낮다 하면서 나와 있는 자료 제시를 한 걸 보면은 우리는 북위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북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여기가 저희도고 그다음에 극지방이 고위도예요. 그래서 지금 면적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양이 여기가 에너지가 저위도가 높고 고위도가 에너지가 낮게 됩니다. 단위 면적당이니까 같은 면적으로 했을 때 있는 에너지 양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어디가 높다? 저위도가 높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라는 건 태양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 복사 에너지도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서 에너지가 되는 건데 고위도 지역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적어요. 그리고 저위도에서는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저기 형광색으로 동그랗게 친 거 있죠? 요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도 지역에서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러면 저위도에서는 요거의 반대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면 이쪽은 에너지가 많이 남는 거고요. 이쪽은 고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불균형 상태니까 남는 데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 방식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요 문장이 잘 나올 거예요. 뭐냐면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양 요 단어가 잘 나거든요. 저위도랑 고위도랑 비교를 하면 어디가 많은지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저위도, 고위도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양은 어디가 높다고? 저위도. 땡큐. 저위도가 높아요. 지금 저위도는 이렇게 적도지방이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너무 수업만 하는 것 같으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은 쌤이 저위도 지역에 있는 바닷가를 신혼여행을 갔는데
이 에너지가 많다는 것을 정말 느낀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그 바닷가에 가서 이제 누워 있는데 이제 그 파라솔이라고 하나? 이거를 돈 주고 대여를 하는데 한국인들만 돈 주고 다 사고 그냥 나머지 그냥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백인, 흑인 할 것 없이 여러 인종들은 이제 그냥 엎어져서 그냥 바닷가에 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인들은 거의 대부분 파라솔을 돈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파라솔과 그 앞에 있는 바다 경치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웬 백인 여성 2명이 와 가지고 저희 바로 앞에 눕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뷰가 쪼끔 가려지게 됐죠. 그런데 그냥 맨 모래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뭐 영어로 샬라샬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있었죠. 그랬는데 한 10분 지났나? 그리고 쪼끔 잤어요. 그래서 30분 있다 왔는데 그 백인 여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웬 흑인 여성이 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뭐야 이거 번갈아 가면서 누워 있어?" 하면서 막 남편한테 뭐야, 뭐야." 하면서 막 했는데 그 여성 둘이 딱 일어났는데 뒤에 엎드려서 누워 있었거든요. 등은 다 완전 새카매졌는데 뒤집으니까 백인인 거예요. 30분 만에 전신이 다 까맣게 타는데 까맣게 타는 정도가 우리 일반적으로 살이 탄다가 아니라 진짜 새까맣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많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 기억을 하면서 저위도는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 양이 많다.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요거는 시험에서 거의 단골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 나오면은 헷갈리지 말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림 그리면 요거랑 비교를 했을 때 저위도 지역, 고위도 지역 갖는 에너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같은 면적당 비교를 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저위도가 더 큰 거죠. 받는 에너지는 똑같아. 그리고 밑줄을 조금 더 긋는다면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냐? 저에서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하더라.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냐? 저위도에서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더라. 왜냐? 저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남고 고위도 지역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동 방향은 저에서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더라. 그러면 이동 방향 한번 크게 적어 보면은요. 필기 공간이 없긴 하지만 빨간색으로 적으면 저위도에서 고위도 지역으로 요렇게 크게 이동하는 것과 요렇게 남반구 쪽에서도 이동하는 방식이 있는데 요렇게 크게 이동을 하기에는 지구가 너무 커요. 그리고 지구가 자전을 하기도 해. 그래서 크게 3개의 덩어리로 나뉘어져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3개의 덩어리로 나뉘어져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명칭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다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대기, 대순환. 이게 왜 생겼는지 계속 지금 한 30분 동안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이 대기, 대순환의 각 순환 세포, 그다음에 바람의 명칭, 요거를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서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이 명칭들 다 외우는 걸 할게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뭐 날씨와 뭐 기상 이런 걸로 아마 내용을 배웠을 거예요. 과학적인 상식 내용을 한번 보면은 대기대순환을 이해를 하려면 요걸 조금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저기압과 고기압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저기압과 고기압으로 나눠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은 온도, 우리 대기의 온도가 높으면 밀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상승 기류가 돼요. 상승 기류가 되면은 우리가 초등학생 때랑 중학생 때 뭘 배웠냐면 상승 기류는 구름을 형성한다 이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저기압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저기압에 의해서 이렇게 구름이 막 만들어지면서 이런 거 배웠을걸? 그래서 이렇게 비나 눈이 내리게 되는 거죠. 이 저기압하면서 오늘 나 기분 저기압이야 막 이런 거 하잖아. 기분이 안 좋다는 거잖아. 그래서 뭐 이런 거 우리가 비유적인 단어로도 쓰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밀도가 낮아져서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고 저기압이 됩니다. 반대로 온도가 낮으면 밀도가 높아져서 우리 액체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되고 하강 기류는 구름을 다 없애주잖아요. 그래서 고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이 고기압에 의해서 날씨가 굉장히 맑고 쾌청하죠.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이제 내용을 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외우는 방법 고저고저 요거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거 관련해 설명하기 위해서 미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적도 부근이 0, 그 다음에 30, 다시 한번 적으면 0, 30, 60, 90 이렇게 되는 거고요. 미도. 그다음 밑에도 0, 30, 60, 90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북극인지 남극인지를 같이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고요. 90도 N, 60도 N, 30도 N 있죠. 그럼 우리는 북이 30에서 60 사이에서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0도, 네, 30도 S, 60도 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저고저가 뭐냐? 고저라는 거예요. 고저고저. 그래서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 내용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고저고저.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큰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남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북반구 전체적인 흐름을 갖기에는 지구가 자전도 하고 지구가 너무 커요. 그래서 3개로 되는데 먼저 저위도 지역부터 볼게요. 자, 저위도는요. 온도가 높아요.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좀 지워서 다시 쓰면 저위도 지역에서는 온도가 높아요. 그리고 위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습니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차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온도가 높은 데서는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위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너지가 더 작고 온도가 더 낮은 위쪽으로 그러니까 약간의 고위도 지역으로 더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강. 그리고 고위도 지역에서 보면은요. 고위도 지역에서는 온도가 낮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온도가 더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순환. 이 두 개는 이렇게 에너지 불균형에 따른 직접 순환이에요. 그러면 위아래가 순환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게 순환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은 간접 순환입니다. 그럼 여기도 양쪽의 에너지 흐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하강하는 순환이 있으면 똑같이 에너지가 적은 고위도로 이동을 해서 상승. 그래서 순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되는 거죠.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하면
둘 다 같이 상승, 둘 다 같이 하강. 이런 식으로 흐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흐름은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서 조금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이 순환 방향이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쌤이 했던 거 고저고저를 적어놓고, 고저 적어놓고, 저위도, 고위도 이런 뜻이 아니라 저기압, 고기압이란 뜻이거든요. 고저고저가. 고저고저. 그러면 저기압에서는 어떤 길이었냐? 상승길이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고저고저 적어놓고 시험 문제 잘 풀자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고저고저 적어놓고 그러면 여기서 고저는 위도가 아니라 기압이고 저위도 지역에서는 상승기류. 여기가 상승기류인 거야. 그럼 저기 하면 여기가 상승기류인 거야. 그럼 상승기류일 때 뭐 생겨요? 구름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생기면서 비나 눈이 잘 내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고기압일 때는 색깔을 뭘로 할까? 고기압일 때는 하강기류죠. 그래서 고기압일 때는 날씨가 맑죠. 그래서 여기 하강기류. 그래서 고저고저 좀 기억하세요. 고저고저.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각각 순환세포라고 하는데 순환세포 명칭을 외우셔야 돼요. 순환세포 명칭을 외우셔야 돼요. 극지방에 있다고 해서 극순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지역은 페렐 순환. 그 다음에 저희도 지역에 있는 거는 헤들리 순환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서술형 나오면 이거 3개 다 적을 줄 알아야 되고 페렐 순환 같은 경우는 다 어이자예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헤들리는 또 아이자입니다. 그래서 서술형 나오면 요거 꼭 기억을 하셔서 잘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글씨가 잘 보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면은요.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한번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0, 30, 60, 0, 30, 60, 90. 자, 우리 순환세포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풀 때 꼭 고저 적으면서 저기압, 고기압 이거 문제 풀 때 적어 놓으면요. 정말 잘 풀리거든요. 고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기압. 저기압에는 상승길이었어? 아니면 하강길이었어? 저기압. 상승기류.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였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상승기류 하면은 비나 눈이 생겨요. 상승기류, 상승기류, 요거.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기억이 더 편해요. 이거 문제 맞출 수 있어야 돼. 자, 일반적인 큰 흐름은요. 저에서 고로 이동을 해요. 요렇게. 그런데 이게 이제 3개의 순환세포로 나눠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자, 0에서 30에서 상승. 그래서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하강 이렇게 이동. 자, 그러면 60도에서 90도로 상승 이렇게 순환. 그러면 이 2개가 직접 순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직접 순환하는 명칭이 뭐였냐면 극순환, 그 다음에 헤들리 순환이에요. 왠지 헤들리는 학자 이름 같죠? 네, 맞아요. 자기 명칭 딴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간접 순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옆에 걸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얘는 하강, 그래서 이렇게 같이 상승,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애들이 잘 틀리는 둘 다 어이자요. 페렐 순환입니다. 얘는 간접 순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압인 여기 지역에서는 상승기로 인해서 비나 눈이 잘 생겨요. 이게 뒷부분 사막화 내용이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명칭을 이렇게 알아봤는데 우리는 다행히도 북반구에 살고 있어서 이 세 개 순환을 꼭 외우셔야 되고요. 이 순환은 일반적으로 대륙권에서 다 일어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나면 참 좋은데 바람도 같이 외우셔야 돼요. 바람도.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바람이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바람의 이동 방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세 개. 근데 이제 바람이 우리가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휘어지는 바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바람은 불어오는 곳에서부터 명칭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동서남북 하잖아요. 사자 그려놓고 동서남북 하죠. 동서남북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바람의 명칭이 어떻게 되냐면 우선은 바람을 한번 제가 조금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이렇게 바람이 불어나가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바람이 듭니다. 요거 바람의 방향까지 우리가 외워야 되냐? 뒤에 아니 앞에지 앞장에 그림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명칭만 외우시면 되는데 먼저 극지방에서 부는 바람은 다행히도 이름이 극동풍이에요. 극동풍.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부르는 바람은 뭐냐면 편서풍이에요. 편서풍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편서풍에 뭐 기류를 타서 뭐 제트기 이동이 뭐 빨라졌니 느려졌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서쪽으로 나아간다 해서 편서풍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렇게 바람이 지나가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북동무역풍이에요. 북동무역풍. 우선 요거 글 좀 지워볼게요.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바람이 요렇게 이동을 하죠. 그래서 남동무역풍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는 역시 서쪽이니까 편서풍. 그다음에 극지방에는 극동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외워야 될 건 뭐냐면 북반구는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뭐 남반구도 뭐 딱히 뭐 할 게 없는 게 남동 이것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다 외우셔야 된다.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뭐 앞글자만 따서 외운다라고 했을 때 먼저 순환의 이름은 국순환, 페렐순환, 헤들리 순환인데 바람도 보면은 극동풍, 편서풍, 북동무역풍. 우선은 무역풍으로 외울게요. 이렇게. 앞글자만 따면은 다 앞이 극이에요. 그리고 다 피읍이야. 극이고 피읍이야. 그리고 저는 이거 외울 때 왠지 뭐지 전현무 이렇게 외우면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잘 외워지더라고요. 편무, 현무. 미안해요. 괜히 헷갈릴 수도 있어. 그래서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전부 다 외우셔야 된다는 거. 왜냐면 여기는 지역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외우지 않으면 틀리는 파트라서 꼼꼼하게 다 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를 이제 기억, 뭐 여기를 뭐 니은, 여기를 디귿을 해놓고 디귿은
패릴 순환이다. 이렇게도 낼 수 있고요. 뭐 디귿은 뭐 극순환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명칭을 꼼꼼하게 외우셔야 합니다. 다시 교과서 그림 보면은 요렇게 아마 요런 그림이 다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다 보시고 그다음 여기에서 또 뭐 기억니은 또는 가나다라 해가지고 뭐 저기압이니 고기압이니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은 내용을 했는데 많은 내용을 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봐주시고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밑줄을 긋자면 전반적인 흐름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위도의 바람이 어디로 이동하냐? 고위도로 이동을 하더라. 그리고 고위도의 것은 저위도로 이동을 하더라. 그래서 요거 흐름 우리 한번 살펴봤었고 실제로는 세 개의 순환이다. 그리고 또 요걸로만 끝나면 좋은데 바다의 심층 말고 표층이요. 표층에서도 요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표층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 가지고 바람이랑 같이 보면은 참 좋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림이 참 좋은데 요런 그림 관련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 표층 순환에 대한 방향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지금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요거 그림 관련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남은 시간은 내용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쌤이 이제 필기했던 거 이렇게 조금 다시 한번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고 수업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지금 4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기했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놓친 거 있나 한번 꼼꼼하게 봐주시고 다시 한번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대기와 헬스의 순환은 왜 일어나냐?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일어난다.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자, 에너지가 많은 곳과 적은 곳 비교하면 어디가 많았어요? 다시 한번. 어디가 많았어? 저위도. 땡큐. 저위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이런 단어가 쓰이면서 저위도랑 고위도랑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단순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그래서 북이 30에서 60도 이렇게 명칭이 주어지면서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30에서 60도 사이에서 순환이 일어나는 것은 뭐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쌤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면은 0에서 30도에서 일어나는 순환은 헤들리 순환이고 30에서 60은 페렐 순환 그 다음에 60에서 90은 극순환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건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지역에서가 가장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북이 30에서 60도 사이에 살고 있으며 해례순환이고 바람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편서풍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편서풍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부는 바람이 편서풍이라는 거. 이런 거 잊어먹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극지방은 극순환이고 극동풍이에요. 극극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페레순환 혹시라도 서술형 나오면 어이자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0에서 30은 헤들리 순환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업 녹화 마칠 거고요. 이거 그냥 바로 지금 유튜브에 바로 업로드 할 거예요. 그리고 쌤 유튜브는 검색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레클래스예요. 그리고 세종 대성고 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혹시라도 시험 전에 복습을 하고 싶거나 하면 이거 다시 보셔도 되고 아니면 필기 놓친 거 있으면 필기 놓친 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인강 들어도 상관없고 어쨌든간 올려는 놓을게요. 고생하셨습니다.